운동을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바로 원판형 연골기형. 원판형 연골기형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위험한 자세. 이런 상태가 혹시 아이들의 어떤 성장판이나 키가 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기형은 성장과는 저는 성장을 별 못해서 성장통을 못 느껴봤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더 못 느껴서 암기로 하지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한태입니다. 무릎 건강 이야기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좀 특별합니다. 무릎이 아픈 10대 청소년, 특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바로 원판형 연골기형. 제가 이걸 못 외워가지고 보고 있어요. 예. 자, 이게 무엇인지 또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오늘도 무릎명의 김진구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제가 웬만하면 잘 외우는데 어려웠어요. 원판형 연골기형. 이거 저도 거의 처음 듣는데 네.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예, 이름이 좀 생소한데 네. 좀 바꾸긴 해야 되겠어요. 이게 원판 하면은 원처럼 생긴 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아, 예. 옛날에 LP판 디스크처럼 그렇죠. 예. 동그란 거죠. 그런데 원래 여기서 보면은 요게 반어상 연골인데 뼈가 불룩 튀어나온 사이에 이제 초생딸처럼 이렇게 뾰족 이렇게 튀어나온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신호 기전의 이상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질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그냥 그게 있는 디스크처럼 거죠. 동그랗게.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디스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왜 우리가 CD, 컴팩트 디스크인데 네. 학생들 CD 거의 잘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CD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제일 흔한 걸로 보면 호떡처럼 생긴 거예요. 동그랗게. 호떡이라니까 딱 오네요. 예. 근데 진짜 성상도 비슷합니다. 이게 선천성 기형이고 콜라겐 기형인데 콜라겐이 원래 딱딱하고 이렇게 다져져서 가장자리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체중을 감당해야 되는데 진짜 호떡처럼 물컹물컹하게 있으면서 이게 흔들흔들 앞뒤로 밀리는 그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는 이제 딱 머릿속에 호떡처럼 생긴 게 이제 요런 기형이 생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좀 궁금하고 통증에 뭐 다른 특징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선천성 기형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이게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넘어가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군요. 우리가 이제 굳이 병으로 얘기하면 10대에는 무릎에 병이 거의 안 생기는데 이거는 선천성 기형이라 10대에서부터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썼지만 30대, 40대, 50대까지도 점점 이제 왜 물컹물컹한 원판형으로 생긴 그 콜라겐이 닳아서 문제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저절로 그래서 없어져서 반어상 연골을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원판형 연골 기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어릴 나이에서부터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물컹물컹한 데다 이게 뼈에 단단하게 붙었지 않고 흘렁흘렁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릴 때 앞으로 쑥 밀린다든지. 여기 있는 게 앞으로. 무릎을 필 때 뒤로 쑥 밀린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바깥쪽에서 툭 소리가 나면서 무릎이 이렇게 갑자기 펴진다거나 아니면 무릎을 구부릴 때 이제 앞으로 밀린 다음에 펴지질 않아서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오는. 청소년 입장에서 갑자기 그러면 정말 놀라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신발끈을 맨다고 무릎을 쪼그렸다가 무릎이 펴지지 않아서 이 상태로 신발끈하고 같이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은 원판형 연골기형은 굉장히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인종의 특성 중에 하나이고요. 오직 한국과 일본에서만 인구의 10% 정도 일어나는 아주 흔한 기형입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다 보니까 오늘은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아이가 아유 엄마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얘가 이게 키가 크려고 성장통이야 이렇게 흔히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성장통은 뭐 있지요. 아주 흔하게 있고 키가 크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아프지만 반갑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무려 70%의 성장이 무릎 관절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뼈가 이제 쭉쭉 늘어나죠. 근데 근육은 같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근육은 이게 아주 타이트하고 뻣뻣하죠.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밤에 아이들이 잘 때 나오기 때문에 자다가도 깨는 그런 형상이 그러니까 저는 나오죠. 잘 모르겠는 게 저는 성장을 별 못해서 성장통을 못 느껴봤거든요. 도대체 네. 성장통 아픈 게 어느 정도로 느껴지나요? 글쎄요, 뭐 저는 더 못 느껴서 암기로 하지만 자다가 깨는 아이들이 있을 너무 아파서? 정도입니다. 예, 이제 성장이 막 왕성할 때 야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반복된 손상을 하면은 근육은 뻣뻣하고, 예, 뼈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관절의 압력이 2배, 3배 막 더 증가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여기 앞에 요 뼈가 들리죠. 이게 뻣뻣한 데서 구부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앞에 여기 톡 튀어나온 뼈가 이렇게 조각이 나거나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오수구시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들리더라도 걸리거나 아프지만 않으면 수술까지 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동선수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제 점프 착지하고 스톱하고 비틀 때 늘 걸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서 이제 무혈성 괴사가 일어나죠. 반복적으로 압력이 증가되면서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성장기에 나오는 무혈성 괴사가 결국 뼈하고 연골을 떨어뜨리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병을 이제 박리성 골연골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운동도 참 좋아하고 잘하는데 왜 이게 아플까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 그 원판형 연골 기형은 성장판에 그 성장과 함께 생기는 그런 위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천성 기형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이 일어나고 관절은 뻣뻣한 시기가 되면은 이 관절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유독 바깥에서 툭툭 걸린다거나 통증을 느낄 때는 한 번은 의심해야 될 그런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원판형 연골 기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무릎이 자꾸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질환을 어떻게 진단해요? 보통 엑스레이 같은 거 정도로 판별이 되나요?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쉽진 않습니다. 기형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도 있고 그냥 경하지만은 정상보다 큰 모양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아주 커다랗게 진짜 호떡 모양으로 생긴 경우는 뼈도 좀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이학적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얘가 그냥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서운 병들 오수구시병이라든지 박리성 골연골염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보이거든요. 근데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았는데도 계속 걸린다거나 이제 두 무릎 중에서 한쪽만 유독 좀 통증이 온다거나 그래서 걸림 증상이 있어서 무릎이 잘 안 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의심을 하고 결국 이제 MRI를 봐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양쪽 무릎이 다 아프다 그러면 좀 성장통으로 좀 보면 되는데 한쪽이 특히 아프다 그러면은 그렇게 의심을 해야겠고요. 실제로 원판형 연골기형은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경우가 90% 정도가 되지만 증상이 양쪽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한쪽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반대편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성장통은 정말 거의 비슷하게 양쪽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아유 이런 원판형 연골기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몸에 잘 적응이 돼서 평생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나쁜 생활 습관은 역시 이제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제 어린 나이의 애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정반대 자세가 있어요. 그걸 텔레비 볼 때 이렇게 다리를 밖으로 꼬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그거가
영어로 TV 포지션이라고 TV 해요. 포지션.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아이들이 텔레비를 볼 때 이렇게 본다고요? 이거 불편한데 아이들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아이들은 유연해가지고 잘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오히려 못해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앉는 게 훨씬 편한데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밖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습관을 들리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런 TV 포지션은 원판형 연골 기형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위험한 자세가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TV 보고 있을 때 다리 한번 보셔야겠네요. 네네네. 이거를 혹시 이렇게 TV 포지션으로 보고 있지 않나? 그러면 꼭 좀 주의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거나 아니면 이렇게 펴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자세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특히 여성분들이 좀 유연하죠. 그래서 같은 원판형 연골 기형을 가지고 있어도 여성들한테서 유독 좀 증상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좀 이제 갖고 있지 않나. 이 분야가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아서 이제 아마 기형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심각해서 수술에 이르는 분들은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힘든 상황이다. 그럼 이제 수술도 고려해 봐야 될 텐데 이게 수술까지도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떡 모양이다 보면 근데 이렇게 작게 초생딸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갖고 있는 콜라겐 양과 호떡처럼 커다란 데 가지고 있는 콜라겐 양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컹물컹하면은 걷다 보면은 안으로 밀려서 안쪽에서 짓이겨지는 경우가 많겠죠. 실제로 반화성 연골은 바깥쪽이 중요한데 바깥쪽이 중요한 쪽에 반화성 연골이 안으로 다 밀려가고 체중을 유지해야 되는 바깥쪽은 사라지는 안으로 다 밀려가고 정말 중요한 데부터 이제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에 불룩 튀어나온 데를 이렇게 절제를 해서 밖으로 이제 디뎌도 밀리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반화성 연골 성형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호떡 모양으로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앞뒤로 자르고 다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잘라서 한 번에 빼내는 방법인데 난이도가 제법 높아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분이 생겼냐면은 코리안 아메리칸인 거죠. 그러니까 인종은 한국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20대 갔는데 애가 보니까 농구를 하다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큰 부상은 아닌데 물이 찼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체중을 실는 부위에는 반화성 연골이 이제 다 닳아서 없어지고 안으로 쑥 밀려 있는 거죠. 그랬더니 미국 의사가 보고 이거는 찢어져서 안으로 밀렸다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을 들어갔더니 전혀 이거를 안으로 밀어서 꼬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하 이게 원판형 연골 기형이구나. 그래서 그냥 깨끗이 수술을 정리하고 나와서 너는 너네 고향 나라인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와라. 우리는 이런 수술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미국 의사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원판형 연골 기형의 문제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냥 찢어져서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수술 들어갔더니 찢어져서 어긋난 게 아니라 너는 바깥쪽이 다 닳아서 생긴 문제다. 한국에 가라.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한 분 찾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 수술은 잘 성공으로 끝났나요? 네, 일단은 뭐 그런 경우는 절제한 이후에 정상 콜라겐을 넣어주는 반화성 연골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그 나이가 벌써 20대밖에 안 됐는데 이제 다시 이제 미국의 대학으로 돌아갔더니 주변에서 이식 수술을 그 나이에 받은 애는 얘가 이제 유일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자기 다시 이제 농구하게 됐다고. 그래서 와서 농구는 그만두라고 제가 다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인 게 이런 상태가 혹시 아이들이 어떤 성장판이나 키가 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예, 다행히 이 기형은 성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선천성 기형이고 시간이 가면서 누적되는 나쁜 자세하고 영향이 꽤 있습니다. 의외로 체중과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체중에 예민한 거는 안쪽 관절이고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나쁜 생활 습관, 바닥에 쪼그리는 자세와 아까 말씀했던 어린 나이에 일어나는 TV 포지션,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꽈서 이제 차를 마시는 그런 좀 자세들을 좀 피하고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그 원판형 연골 기형이라고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결국은 뭐 대수술을 받아야 네. 되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잘 관리하고 이제 전문의와 정기적인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저희는 보통 환자를 보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네. 조금씩 이제 악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뭐 10년에 한 번 MRI, 2년에 한 번 엑스레이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환자분들 콘설트를 하면 힘들지 않게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세 번째 시간에 했었던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결국은 원판형 연골 네. 기형의 나쁜 후유증을 막는 것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체중을 줄이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무릎 이야기는 정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던져주시죠. 예, 무릎 관절은 성장기 아이들의 운동과 일상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관절입니다. 그리고 원판형 연골 기형은 우리 인구의 10% 정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기형이기 때문에 설사 원판형 연골 기형으로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한 운동을 하고 무리한 동작을 피한다면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적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무릎 건강은 우리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확실히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무릎의 오해와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제목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반월상 연골 이식술 수술 전의 모든 것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